극도의 예민함을 느껴.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얘는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짓는 사람이랑 세입자의 입장에서 짓는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 근데 건물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선생님 오늘 왜 트리닝 입고 오셨어요? 아. 복장이 편하신데? 오늘 편하게 현장을 다 돌 거야.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지금 공사 중인 현장 간다고 했잖아. 그거를 오늘 할 거야. 아 오늘이 그날입니까? 그치. 오늘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입고 한번 쫙 도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현장 도는 영상은 요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인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은 어떤 걸 짓고 있는 현장인가요? 다 근사한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뭐 6, 7층짜리가 대부분이고 6, 7층짜리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12층, 13층 요런 것도 또 있어. 가격도 많이 차이 나겠네요.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 7개 현장인데 2개의 현장에는 2동씩 짓고 있어서 총 건물이 9개인데 전체 가액으로 치면 뭐 엄청나. 자랑이 아니라 그 정도 규모를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면은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는데 중요한 거는 9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어본 사람 있을까? 유튜브 본 사람 중에 없을 거야. 우리 구독자 중에는 한 번에 한 건물 지어본 사람 경험 있는 분들 있을 거야. 2개? 이때부터 급격히 적어. 동시에 2개.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이나 2번 지어본 사람 많아. 근데 내가 30개를 지어봤다고 했잖아. 30개는 일반인의 영역을 넘어선 재수없을 수 있어. 신의 영역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무슨 건설사인가요 이 회사? 아니야. 건설사는 아니지. 이제 건설사는 건설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행, 시공, 뭐 임대 관리 이걸 전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에 돈을 주고 맡겼어. 여기서 지었어. 그럼 이제 이게 건물이 내 거가 되잖아. 그럼 그 건물을 팔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 주인을 시행사라고 해. 그럼 이건 건설사. 난 이 역할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의뢰해서 짓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나랑 많이 계속 일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 건설을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2015년부터 건물을 지었어. 2015년부터 지었는데 처음에는 한 동을 지어봤고 한 기간 동안 두 번째 또 하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개, 4개, 6개씩 막 지었어. 동시에. 되게 급격하게. 급격하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8년인데 30개 넘게 지었다면 하나씩 지었으면 그게 안 되지. 근데 이제 동시에 막 여러 개씩을 짓다 보니까 그 정도 개수가 된 거고 보통 건물 하나 짓면 10년 늙는다는 얘기 들어봤지. 근데 나는 좀 보통 이제 건물 갖고 얘기하거나 빌딩 얘기하면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막 연륜 있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그런 모습 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 나름대로 내 관리를 하면서 그건 그거대로. 그러니까 30개 했으면 300년 늙어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 앞으로 더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단순히 약간 자신감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민원이 생기던 건설사에 문제가 생기던 뭐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던 뭐 건축법에 뭐 중간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건물을 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많아. 건물을 지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뭐 한 달에 10만 원 받았다고 칠게. 10만 원 받았어. 근데 10만 원 잊어버렸어. 어떻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얘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엄마한테 또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오만 생각이 다 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10만 원 잊어버리면 그때랑은 다르잖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물을 처음 짓는 사람이 이 건물이 내 전 재산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극도의 예민함을 느껴. 건물이 잘못되면은 내 인생이 망가져. 첫 건물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내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껴. 그리고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 좀 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주의고. 무한 긍정주의. 무조건 해결된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멈출 일은 없다는 게 내 기본 기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지 이쪽에 신경 쓰지,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 그리고 지금 9개 건물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 근데 이미 내가 30번을 넘게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이 30번을 하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결 안에 있어. 쉽게 말하면 문제집을 30건 넘게 풀었어. 같은 범위를. 그럼 나와도 그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끔 다른 문제들이 생겨. 그럼 그 다른 문제들 역시도 100% 해결된다는 주의. 그래서 9개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지. 보통 사람이 이런 쪽의 일을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애초에 시작도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잘 거야. 지금도 재밌으세요? 내가 제일 재밌을 때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어떠어떠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건물에 어떻게 만족하고 쓸 것이다를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짓기 전에. 외관부터 내부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서 뭐 여기에 뭐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하는데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걸 그렇게 느끼고 쓸 때 난 그때가 제일 좋아. 임대가 잘 나가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 이분들이 만족한다는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 이 건물 사겠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좋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분들이 사거나 안 사거니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고 싶은 기분이 들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나는 너무 좋아.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그거 그때가 제일 좋아. 그럼 지금 짓고 있는 그 9개 건물들은 어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건물마다 다 컨셉이 조금씩 달라. 어떤 컨셉? 근데 이제 이거는 건물을 처음 짓는 사람과 여러 번 해본 사람 그리고 이제 내 입장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 짓는 사람이랑 세입자의 입장에서 짓는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처음 짓는 사람은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싸게 잘 지어준다는 사람을 수소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구조나 예를 들어서 외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해. 그 사람들이 이 세입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 생각을 해. 설계는 설계를 편하게 하려고 해. 건축을 하는 사람 건축을 편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가서 보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어? 뭐 생뚱맞게 기둥이 있거나 외관이 뭐 사면이면은 사면이 다 달라. 통일감이 없어. 마감이. 뭐 그렇다거나 지하를 왜 이거 층고를 조금만 더 팠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건물을 자기 주인 이 사람도 여기 기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근데 이거 기둥 좀 옮기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처음인 거 알잖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구슬리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하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해. 그럼 이 사람은 처음이니까 여기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 뭐 예를 들어 하중을 분산해서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안 돼서 100%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 처음 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 조감도 같은 게 좀 큰 거 같은 게 조감도 같은 거 3D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본단 말이야. 그럼 들려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내 세상 막 이런 있어.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막 돌려보면서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건물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왜? 그 조감도에는 자기 건물만 있거든.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 생각을 해야 돼. 외관을 할 때도 앞면인지 옆면인지 뒷면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세입자가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 사무 공간이고 어느 부분은 회의 공간이고 뭐 이거를 나눌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이거를 거치든 내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 다 이뻐.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예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생각해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어울려. 근데 빨간색이랑 안 어울리는 색도 있잖아. 근데 빨간색만 놓고 보면 이뻐. 그러니까 어디에 놓을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본단 말이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내가 유리한 쪽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면 안 돼. 세입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줘야 돼. 편한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입자를 위한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냥 내가 쓰면 돼. 근데 내가 쓸 게 아니라 임대 줄 거잖아? 임차인이 제일 좋은 구성을 해줘야 돼. 돈과 아예 상관없진 않은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되고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안 좋은 게 되진 않아. 이거는 기둥을 옮기고 이런 거는 돈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외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색깔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돈과 크게 상관이 없이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더 큰 경우가 많아. 제 돈 있어요? 네. 열심히 모았어? 응. 소장님한테 저 돈 얼마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면 소장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왜 처음이라는 거는 뭐부터? 예를 들어서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서 갖게 되는 경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우린 다 찾아봐. 그러면 이런 물건을 찾는 거부터 찾고 나서 뭐 대출에 관련된 거, 뭐 세무에 관련된 거, 법무에 관련된 거부터 해서 다 짓고 나서 뭐 임대 되는 거 이후에 임대 관리까지 모든 거 다 케어가 돼. 그리고 부지가 선정되고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치면 짓는 그 단톡방에 본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건물이 처음부터 철거되고 뭐 지어지는 과정 다 매일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그걸 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임대가 들어오면 뭐 임대 들어오는 것까지 뭐 그 이후에 임대 관리까지.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는 문제되거나 이런 내용은 안 올려. 왜냐면은 너한테 팔 때는 저한테, 나한테 팔 때는 55억에 팔고 이 사람한테 팔 때는 뭐 65억에 팔면 누가 여기다 팔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 시장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만큼 응. 뭔가 스스로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있지.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 생각해봐. 이제 시간 말로 시간을 끈다고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 사실은.